친구와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래된 친구도 배신할 수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도 초대 손님 귀하신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장수와 노화에 관련되는 최근에 떠오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염행철 박사님이신데요. 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염영철입니다. 저는 호서대학교에 근무를 했었고 방송대에서도 발효 미생물 이런 거를 좀 했었고요. 최근에는 아주대학교 제약임상대학원에서 기능성 식품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주로 이제 장수하고 노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식물, 음식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발효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그 양력 중에 연구하시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생리생화학, 네. 식품제 이런 것이 전공인데 미국에서는 미생물 또는 효모 이걸 이제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된장 같은 거, 뭐 청국장 같은 거, 막걸리, 특히 이제 한중일 여기에서는 보면 콩하고 이런 것들을 발효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더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장수라는 그런 지역이 뭐 이태리,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곳이 장수촌으로 거론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한중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장수국가로 봤기 때문에 김치, 그 다음에 콩 같은 거, 장, 청국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뜯어가지고 생화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 요즘은 일반인들도 그런 미생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거는 뭐 유산균 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몸에도 대부분 미생물들이 많은 숫자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장에 있다 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장에서 어떻게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이제 미생물균을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미생물균들이 먹고 사는 그 음식물,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그 균이 생산해내는 거. 이것이 공통적으로 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지 되고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특히 박사님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폴리페놀, 식물성 화학 재료 중에 폴리페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분야를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폴리페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폴리페놀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알려진 것이 와인에 들어있는 라스베라톨. 라스베라톨을 섭취를 했더니 미국의 CBS에서 그런 방송을 했죠. 94년도인가 그러는데 프랑스 와인을 마시는 프랑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심장병으로 죽는 비율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이제 기름진 음식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도 심혈관 질환이 잘 안 생기더라. 근데 이제 그것을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와인을 마시면 이 폴리페놀들이 그 고기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철분하고 이것을 흡수를 합니다. 철분하고 결합을 해서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해가지고 변으로 빠져버려요. 호르모세스라고 하는 개념은 맨 처음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뎌내기만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동물이나 생물들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호르모세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하고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지노 호르모시스라고 하는 건데, 지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XENO라고 해서 acros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포도는 이 포도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폴리페놀을 만들어서 네. 포도에 이제 그것을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초파리나 이 생쥐나 사람이 먹었을 때 효험을 보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이 받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들이 동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까지 연구된 폴리페놀이 한 8,0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아직도 뭐 알려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노화에 관련되는 거, 장수에 관련되는 거, 이런 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다 용어 정리를 조금 이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노라고 하는 것은 동종이 아닌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과 돼지 이 종이 이제 이니까 서로 이제 그런 종류가 좀 다른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호메시스라고 하는 거는 소량의 독성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그 작은 스트레스가 내 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꼭 내 몸이 아니라 견디기만 하면, 그렇죠. 견디기만 하면 네, 훨씬 더. 된다. 네. 근데 그게 뭐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사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인데 그것이 벌레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노 호메시스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식물에서부터 그런 약한 독성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내 몸을 더 건강하고 그것이 장수와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좀 식단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와인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폴리페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데 이것이 생쥐한테 효과가 있을 정도로 사람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그 폴리페놀 양을 와인을 하루에 몇백 병씩 마셔야지만 그 폴리페놀에 노출 천병 정도 마시는데 보통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200~300병 정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200~300병씩 와인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폴리페놀이 실제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폴리페놀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은 포도가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곳은 이파리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와인하고 저렴한 와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폴리페놀의 함량이 어디가 많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렴한 와인이 많아요. 그리고 영한 와인이 많아요. 와인에서 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와인에서 실질적으로 보호 효과 만들어지는 것은 트랜스 레스베라트로입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숙성이 되면 거의 70~80%가 시스형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폴리페놀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원을 많은 힌트를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트랜스형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시스형은 효과가 떨어진다. 효과가 떨어져 거의 없어요. 오래 두면 시스형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래된 와인이 좋다는 얘기는 향이나 그래서 향이나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은 기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좋게 하지만 사실은 효과면에서는 떨어진다. 별로 없더라고. 빵 같은 거 탁 먹으면 막 달콤하고 막 사르르 녹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 별로 좋지 않고. 그렇죠. 그런 거친 음식 이런 것들은 듯이 포도주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는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지금 와인을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데도 좀 적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인더스트리나 이런 데서 산업계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거기에 저항을 하죠. 왜냐면 뭐 로마네 꽁티 이런 와인들은 뭐 한 병에 3,000만 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저께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몇십 년 숙성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좋아지느냐? 너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이 물질들은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세월에 따라서 많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요. 그 대신 거기에 화려한 향과 붓게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좋은 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좋은 기억, 이거 화려하네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실질적인 그 효과 이런 건 별로 없다라고. 다시 이게 크게 좀 보면 와인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도움이 별로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않는. 요즘에는 와인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마시는 것하고 네. 과학에서 증명할 얘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와인 마시면 나 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별로다. 이 효과가 날라오면 몇백 병 또는 몇천 병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느냐. 네. 어? 네. 이제 임상을 해보시니까 뭐 그러면 와인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경험을 해보기에는 와인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굽는 게 제일 낫다라고. 네. 박사님께서 요즘 연구하시는 폴리페놀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폴리페놀 중에서 분자량이 이제 굉장히 작은 것, 네. 작을수록 더 효과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 네.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네.